최근에 당신 가족 중 누군가가 이른 아침에 조용한 변화를 보인 적이 있나요? 그 변화는 아주 미미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하게 살펴보면 인간의 몸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몸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하나의 기능이 부드럽게 퇴장해 갑니다. 특히 아침 시간 몸이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되는 순간 이 신호들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조기 신호일 수 있는 아침의 6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징후는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단지 위료적인 준비를 돕는 것뿐 아니라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능한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온하게 사랑 안에서 가족의 온전한 존재 속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6가지 징후는 당신이 삶과 이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남은 모든 순간을 차분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징후, 이른 아침 요실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조용하지만 주목할 만한 징후 중 하나는 특히 이른 아침에 소변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자율성을 잃었다는 느낌과 열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 상태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졌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체가 더 깊은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방광과 소변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됩니다. 아침 즉 몸이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방광의 수축근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이나 출산 후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는 골반적인 약화도 소변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요실금은 단순한 생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방광탈, 당뇨병, 파킨슨병 또는 신경손상과 같은 심각한 질환과 동반될 수 있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된다면 생명 유지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많은 노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민폐를 끼칠까봐 손주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을 점점 고립시키게 되고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섬세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환자가 더욱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기저귀를 사용하거나 잠들기 전 수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새벽에 가족이 일어나 화장실에 데려가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쇠약해짐, 건망증, 혼란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더 이상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환자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조수단을 은밀하게 사용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며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면 노인들이 이 시기를 자존감과 평온함 속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 말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돌봄이 아니라 공감과 친절함으로 세심하게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아침에 손끝과 발끝이 창백하거나 차갑고 회청색으로 변하는 피부. 노년층,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쇠약해지는 사람을 돌볼 때 자칫 놓치기 쉬우나 매우 의미심장한 징후 중 하나는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고 특히 아침에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이 회청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신체 내부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부가 창백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것을
몸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아침에 손발이 차고 색이 변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이전처럼 효과적으로 혈액을 펌프하지 못하면 혈액은 심장, 폐, 뇌와 같은 주요 장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손발 같은 말초 부위는 희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은 점점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며 자연스러운 핑크색을 잃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피부가 회청색 또는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혈액 내 산소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폐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가스 교환을 하지 못하거나 체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환자를 더욱 쇠약하게 만들고 가벼운 발열이나 감염, 수면 부족 같은 작은 변화에도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느낌과 함께 나타나며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아도 손을 이불 속으로 넣고 싶어 하거나 침대에서 나오는 것을 꺼리고 깨어날 때 몸을 떨게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체온 조절 시스템과 순환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노인의 손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거나 피부가 차가워진 모습을 보는 순간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특히 생애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신체 전반의 쇠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몸은 적응하고 조절하며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환자가 항상 편안하고 따뜻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양말 한 켤레, 포근한 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들은 어떤 약보다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돌봄을 넘어 정신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이 피부가 최근 들어 아침마다 창백해지고 차가워지거나 회청색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것을 단지 외적인 증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몸이 조용히 속삭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매일 아침을 더욱 부드럽고 충만하며 온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 아침의 일시적인 혼란이나 방향 감각 상실. 또 하나 자주 노망으로 오해되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시간대의 일시적인 혼란이나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어떤 날 아침, 가족들은 어르신이 갑자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여긴 어디지? 라고 묻거나 익숙한 방안을 낯설게 바라보며 당황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혼란이 잠깐 지나가고 몇 분 후면 기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 감각 상실은 점점 자주, 더 길게 나타나고 가끔은 가벼운 당황이나 짜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서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뇌, 즉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이 되면 긴 밤 동안 휴식한 몸은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노년층, 특히 쇠약해진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 신경 연결이 느려지면서 환자는 일시적으로 시간, 공간, 심지어 옆에 있는 가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생체 리듬 장애, 만성적인 불면증, 약물의 부작용 또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심지어 말기 심부전 및 간부전과 같은 기저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뇌 기능에 조용히 영향을 주지만 가족들이 이를 조기에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노인이 아침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때 조바심을 내거나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뚝뚝한 지적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인내, 그리고 사랑입니다. 괜찮아요. 엄마 옆에 제가 있어요. 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다시 안정을 찾고 현실과 연결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향하는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모든 기억을 바로잡으려 애쓰기보다는 그들의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고 안전하며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가족이 익숙한 집 안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정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다는. 그리고 이 순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의 존재입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깊이 이해해주는 네 번째 신호, 아침 식사를 꺼리거나 가벼운 메스꺼움.
물 마시기를 싫어함.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아침 식사를 꺼리거나 가벼운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예전처럼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준비되고 음식도 익숙한 것들이지만 가족이 몇 입만 먹고 그릇을 밀어내거나 몇 모금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말기에 이르면 신체는 소비해야 할 에너지 수준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소화기관의 활동도 약해지며 간, 신장, 위장도 이전처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환자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 식사를 꺼리거나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더라도 쉽게 메스꺼움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를 단순한 일시적인 피로로 여기지만 이 같은 상태가 며칠에서 몇 주간 지속된다면 이는 몸이 삶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키기 어려움, 입마름, 물 마시기를 꺼리는 현상도 이 시기에는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입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장기들의 신호 전달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 환자가 최대한 편안함을 느끼도록 스스로를 축소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매우 좋아하던 음식조차 거부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죽, 아침에 마시던 우유, 혹은 상큼한 레몬수 한 잔 등 그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음식에 흥미를 느끼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뒤로 물러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어떻게든 설득하고 억지로 먹이려 하며 때로는 식사를 거르는 가족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식사가 더 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아니라 섬세한 돌봄의 일부로 전환됩니다.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존중받으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죽 한 숟가락, 미지근한 물 한 모금, 혹은 시원한 과일 한 조각 이러한 것들이 진심을 담아 전해진다면 차갑고 억지스러운 한 끼 식사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이든 가족이 아침 식사에 흥미를 잃고 자주 가벼운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물을 잘 마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면 비난하거나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몸이 조용히 변화를 알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이해와 다정함,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5번째 신호, 심박수 변화, 혈압 불안정. 특히 이른 아침에 아침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은 하룻밤의 휴식을 마친 후 신체가 다양한 기능을 조절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약해진 노년기 환자들에게 이 시간은 매우 취약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아침 일찍 막 잠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나타나는 심박수의 이상 변화나 혈압의 큰 변동입니다. 어느 아침 가족이 갑자기 피곤하다고 하거나 어지럽다고 호소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잠깐 정신을 잃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혈압을 측정해보면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가 몇 시간 후에는 이유 없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멈칫하며 뛰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이상이 아니라 신체가 자율조절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기상 후 심박수와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여 하루 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진 이들은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조절 능력이 무너지면 생명 유지를 위한 지표들이 불규칙해집니다. 심장이 고르지 않게 뛰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며 몸이 심하게 피로하거나 손발이 차갑거나 땀이 살짝 나는 현상이 동반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함은 아침이라는 시작의 시간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로 바뀌게 만듭니다. 가벼운 어지럼증, 심장의 갑작스러운 고속 박동, 혹은 단지 일어난 직후의 휘청거림까지도 모두 신체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 수치를 보게 되면 가족들의 첫 반응은 걱정과 함께 응급구조 요청, 약물 변경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의료적 개입이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부드럽고 다정하며 상황을 이해하는 존재감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신호에 주의하세요. 가족이 자주 피곤해하나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나요? 혈압이 자주 요동치나요? 그렇다면 단지 의료 장비로만 판단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직관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은 신체가 서서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으며
가족은 강한 해결책보다 평온한 안식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날들 속에서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지금 평안한가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부드러운 눈길을 주고 아침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이 생리적 불안정의 순간을 가족의 따뜻한 정으로 단단히 감싸줄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 얕고 짧은 호흡 또는 아침의 가쁜 숨소리. 어느 아침 당신이 방에 들어섰을 때 가족이 조용히 누워있고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볍거나 문틈을 스치는 바람처럼 약한 가쁜 숨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코골이나 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깊은 전환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호흡은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반사작용입니다. 하지만 호흡 기능이 약해지면 특히 밤새 움직임이 줄어든 아침 시간 호흡은 점점 얕고 끊기고 느려지거나 가볍게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호흡근이 지치고 혈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불안정해지며 기도에 점액이 쌓이거나 좁아지기 시작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침에 가쁜 숨소리는 항상 크고 뚜렷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희미한 호흡, 숨소리가 드물고 귀를 가까이 대야만 들리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이 우리를 가장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몸이 숨을 아끼고 남은 힘을 간직하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 속에서 깜빡이는 등잔불처럼 말입니다. 많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약하게 쉬는 것을 보고 놀라서 급히 일으키거나 물을 먹이거나 이름을 부르며 흔들어 깨우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몸이 더 이상 이전처럼 반응할 필요가 없고 지나친 자극은 오히려 피로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숨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리듬이자 마지막 여정의 고동입니다. 고통 없고 무리 없는 평온한 한 번의 호흡은 그 어떤 의료기기보다 소중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침마다 얕고 느리게 숨쉬며 가쁜 숨소리가 들린다면 침착하게 받아들이세요. 어쩌면 그들의 몸이 가장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전처럼 움직이도록 억지로 요구하기보다는 그저 옆에 있어 주세요. 손을 잡고 베개를 편하게 조정해주고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을 들이며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어떤 순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숨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 속에서 살아있는 마지막 그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 시간에 나타나는 6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 이른 아침의 요실금. 2.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 또는 손끝과 발끝이 회청색으로 변함. 3. 일시적인 혼란이나 방향 감각 상실. 4. 아침 식사를 꺼리거나 가벼운 메스꺼움, 물을 마시기 싫어함. 5. 심박수의 변화, 불안정한 혈압. 6. 얕고 짧은 호흡 또는 아침에 가쁜 숨소리.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 약한 숨결, 흐릿한 시선, 먹다 남긴 식사를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집착으로 붙잡기보다는 온전히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다정함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은 반드시 슬픔으로만 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이, 진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조용한 속삭임, 혹은 말없이 곁에 머무는 존재감만으로도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이 그 신호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동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마지막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을 붙잡는 데 있지 않고 평온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때 놓아줄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무엇을 느끼셨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매우 소중하며 큰 동기와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